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스템 시메트릭 트위스트 앤 밴딩에서 2.5D 해석을 통해 응력 집중을 분석하게 된 윤다인입니다. 실험 조건이 조금 많기 때문에 말이 좀 빠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의 목적은 첫째, 할로우 시프트에 인장, 비틀림, 부핌 세 가지 하중을 가하고 그때 발생하는 응력 집중 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2D 축대칭 해석과 3D 모델 해석 결과를 비교해 2.5D 해석이 3D만큼 정확한지 입증합니다. 이제 모델의 기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등상은 굵기 변화가 존재하는 중공 원통형 샤프트로 해석은 ZR 평면 절반 단면 기준의 축대칭 모델로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요 치수 변수인 필렛은 굵은 축과 가는 축의 연결 부위에 위치합니다. 이제 재료 특성과 경계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물질은 스틸이자 선형 탄성체입니다. 따라서 선형 탄성 범위의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경계 조건으로 굵은 쪽 단면은 고정하고 가는 쪽 단면에 하중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축대칭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방법은 ZR 평면에 수학적으로 V벡터 방향을 추가한 2.5D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V 방향은 circumferential 방향으로 이쪽입니다. 이제 V 방향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UW 형상에 수학적 벡터인 V를 추가하여 기존 2x2에서 3x3로 전방향 변형률을 포함하여 연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원주 방향 번위를 일정하다 여겨 행렬을 단순화하는데 이는 회전 대칭 구조물 대부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응력 집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샤프트 굵기 변화가 있는 전위부에서 응력장이 불균해지며 국소적으로 응력이 커지는 현상을 뜻하는데 이는 단순 계산 응력보다 실제 최대 응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희의 주된 해석 대상이 SCF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CF는 위에서 언급했듯 응력 집중으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진 최대 응력을 평균 응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또 하중 조건을 축방향, 비틀림, 부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는 왼쪽 수식과 같이 각 하중별로 SCF 해석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이미지는 기본 모델에서 2.5D와 3D의 응력 분포인데요. 둘의 응력 분포가 유사하고 해석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SCF 값을 차트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SCF 오차가 0.3% 이내로 2.5D 해석이 3D에 근접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5D가 회전 대칭 조건에서 3D만큼 정확하며 연산 속도는 훨씬 빠른 해석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추가 조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필렛 반경의 변화를 주었는데요. 필렛 반경을 파라메트릭 수입을 통해 6단계로 일괄 해석했으며 오른쪽은 이에 따른 SCF의 변화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엑시얼에서 K값이 가장 크고 변화폭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엑시얼 익스텐션이 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K값이 가장 큰 엑시얼 익스텐션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장력이 필렛 부위에서 홈단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응력이 집중되기 가장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설계자 입장에서 필렛 설계의 영향이 가장 큰 하중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밴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렛 반경 증가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봤는데요. 응력 집중이 완화되지만 재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기하학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SCF 범위 내에서 가장 큰 필렛 반경을 적용하는 것이 최적 설계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추가 조건 실험인 중공 샤프트 내경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또한 파라메트릭 수입을 통해 내경을 늘려가며 즉 비어있는 부분을 늘려가며 실험을 진행했고 오른쪽은 이에 따른 SCF의 변화입니다.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밴딩이 K값이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설계 민감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밴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밴딩은 K값이 세 조건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내경 증가로 인해 단면 2차 모멘트가 급감하여 힘 감성이 저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 응력이 공측 응력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밴딩 조건에서 내경은 응력 집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샤프트 내경 증가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중공 부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재료가 절감되지만 힘 조건에서 응력이 집중되고 구조 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응격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내경 크기를 선정하는 것이 최적 설계를 위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중 크기에 따른 SCF 분석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 하중 개수를 설정하고 파라메트릭 스위프를 통해서 하중 조건을 해석하였고 오른쪽은 이에 따른 SCF 변화입니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격 분포 자체는 증가하지만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K값은
하중 크기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료가 앞에 언급했듯 선연탄성 해석의 항제를 지녔기 때문인데요. 공치 능력과 최대 능력 모두 하중에 비례하기 때문에 하중이 증가해도 K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력 집중 해소는 하중이 아닌 형성 설계를 통해 달성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기준의 변경을 두어 본 미세스와 트레스카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본 미세스는 등가 압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 겨냥을 지녔지만 트레스카는 최대 전당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집중적 경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른 조건 변화 없이 해석 방법만을 변화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오른쪽은 그 결과입니다. 다른 하중보다 유독 토션에서 트레스카 해석 방법을 바꾸자 SCF가 2배 가까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해석 기준이 민감도가 높은 대표적 사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석 기준 선택에 있어서 상황에 따른 설계자의 지식과 판단 역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찰 및 결론 부분인데요. 저는 우선 자작차 내외 흥가장치 활동 중 안부분 응력에 관심이 생겨서 본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형성 부분이 필립 반경과 내경을 변화시켜 보았고 하중 조건을 달리하거나 해석 기준을 변경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 응력 분포 및 SCF 변화를 비교해보고 분석하면서 설계자가 해석 조건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차량 제작 중 궁금했던 부분을 가장 간단한 형상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실제 차량 부품 해석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설계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